11월 마지막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인데요. 요새 뉴스체크 조회수를 보면 기분이 좀 좋습니다. 고양신문 취재에 대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게 아마 몇 가지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루는 걸로 약간 컨셉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고양신문 뉴스체크가 사실은 수익이 여러분들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시는 거거든요. 한 달에 5,000원 제작에 큰 힘이 되는데, 사실은 이 멤버십 숫자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게 한 40명 정도가 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양신문 응원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꼭 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성과를 내야지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여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좋은 뉴스, 또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릉천과 관련된 두 가지 소식입니다. 창릉 제2호수공원이 어떻게 되나, 창릉천 통합 하천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남동진 기자께서 분석을 좀 해주실 거고요. 데이터 센터 갈등이 깊어진다는 소식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창릉 신도시를 관통하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제2호수공원을 만들겠다. 이동환 시장님의 주요 시정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 주체인 LH의 계획안을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요, 호수가 아닌 저류지 중심의 작은 수변공원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이제 지난 18일 날 이제 창릉천 통합하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에서 LH가 이날 이제 고양 창릉지구 수변 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거는 사실 용역한 지가 꽤 됐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날 발표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고서가 결국에는 창릉에 이제 호수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 그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수공원 개념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LH가 지금 제안한 거는 창릉 신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요 창릉천 수변에 요 네. 양옆에 이제 저류지와 수공간을 설치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안인데요. 일단 제시된 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저류지와 수공간을 같이 쓰는, 저류지가 호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A 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류지와 수공간을 좀 분리하는 그런 안인데, 딱 봤을 때도 이게 우리가 아는 호수공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그 저류지 공원이라는 게, 이거는 사실은 고양시 곳곳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예, 창릉천변에도 뭐 덕수 생태공원도 있고요. 도래울 마을에도 이런 저류지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일산 호수공원을 연상하는 호수공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이게 뭐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수준의 저류지 수변공원과는 당연히 좀 차이가 있죠. 규모변에서 이제 차이가 네. 있는데요. 이제 A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저류지 합해서 수면적이 총 46,269제곱미터 계획안에 되어 있고요. B안 같은 경우는 저류지와 수공간을 분리하기 때문에 수면적 자체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면적이 18,220제곱미터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H 보고서에도 B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수공간으로 인해서 호수공원 기능 수행 불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A안을 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A안으로 간다고 해도 이 수공간 면적이 일산 호수공원의 이제 10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산 호수공원 같은 30만 제곱미터가 넘잖아요. 자, 일단 저류지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다 이제 아스팔트 포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빗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갑자기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들면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빗물을 가둬두는 빗물 물그릇이에요. 경관을 목적으로 또는 어떤 친수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호수공원은 전혀 아닙니다. 저류지를 중심으로 그냥 주변을 공원화해서 친수 공간의 역할을 겸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특히 아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질 문제 때문에 정말 지역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우수관으로 이제 오수가 흘러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오염, 악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CJ 라이브시티 사업을 하면서 되게 엄청 문제가 됐었던 한류천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사실 발생했던 거잖아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창릉천 수질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LH
마스터 플랜 용역 착수 보고회가 2022년 3월에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2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고양시가 과연 몰랐나, 이게 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주민소통 간담회에서도 이동환 시장이 일산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제2의 호수공원을 창릉천에 만들겠다,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렇게 밝혀지고 그랬잖아요. 여기 주민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일산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제2호수공원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계속 그거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날 착수보고회 때도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동환 시장은 저거 뭐냐 그러고 있는데 LH는 미리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런 식의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동환 시장은 화전 벌말지구를 계속 편입해가지고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 계속 LH에 제안을 하고 요구를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LH와는 전혀 그것에 대한 접점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참 그러니까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도시 기반 시설과 랜드마크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왜냐면 고양시 땅에서 네. LH가 와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듣고, 계속 요구하는 화전 벌말지구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호수공원 아니라는 거는 LH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만 부르짖다가 지금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부정적인 예측 뭐 이런 거를 다 걷어내고 실제로 제2호수공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LH에서는 이거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상투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현실을 되겠습니까? 직시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창릉신도시 이제 착공 들어갔잖아요. 택지지구 수변공원만 원점 재검토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다 그래도 어차피 지을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미 택지지구 다 계획되고 지구 지정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제2호수공원은 창릉신도시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도래울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인근 기존의 고향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최종 보고회를 마친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2호수공원 얘기는 쏙 빼고 마라톤 코스 개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면에 내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오죽하면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어떤 독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제2호수공원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생뚱맞게 마라톤 코스 얘기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취재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제보를 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마라톤 코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런닝붐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에요. 러너들 입장에서야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업 계획의 포인트 자체는 이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3,200억 사업으로 사실은 엄청 홍보가 됐었잖아요. 지난번 뉴스체크 때도 다루긴 했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국비 지원이 사실상 대부분이 날아갔어요. 없던 일이 돼버린 상황이고,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하류 구간, 배수 경량 구간이 국가하천과 만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하천이면 한강을 말하는 거고요. 행주 나루터에서 창릉 신도시까지 4.5km 구간에 대해서만 이제 500억 예산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500억 사업이 뭐냐 보면은 이제 뚝방 샀고 뭐 이렇게 치수 사업들 위주인 거예요. 2027년까지 여기에 이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지역은 200년 동안 홍수가 난 적이 없는 지역이래요.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닌데 지금 굳이 500억을 들여서 뚝방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안전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사전에 대비를 해도 뭐 부족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주민들이 기대했던 친수 공간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배제가 되고, 이렇게 치수 사업에만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사업 할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치수 사업 외에는 이제 사실상 국비는 안 내려보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 입장인 거예요. 특히나 여기 상류 구간인 북한산에서 삼송 원흥까지 구간은 이거는 지방하천이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사업 계획은 그렇다게 이제 돈 들여서 마련을 해놨는데 정작 이거를 실행할 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허울뿐인 계획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저희 기본 계획 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효자 수변공원 만드는 거, 삼송지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원이라든지 수변 테라스, 그리고 물놀이터, 음악 분수대, 공연장 등등 뭐 이렇게 되게 엄청 계획은 되게 이쁘게 잘 해놨는데, 이게
언제 실현될지는 전혀 기약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이제 국비의 지원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계획된 것들인데, 국가에서는 국가 하천인 창릉천 하류 부분과 한강과 접하는 여기만 예산 주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위쪽 계획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뭐 예산 마련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시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 경기도랑 은평구 쪽이 있으니까 은평구랑 이제 해가지고 예산 협력을 좀 약간 요청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기초지자체들이 돈이 어딨어요. 은평구는 뭐 고양시보다도 돈이 없다고 뭐 그러고 있고. 그리고 하더라도 은평구는 자기네 쪽에 하겠지, 그게 고양시 쪽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안 그래도 뭐 고양시랑 지금 뭐 어떤 협력 사업 이런 거 다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난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뭐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 꽤 좀 많이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이게 3,200억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엄청나게 홍보가 됐잖아요. 환경부 공모사원이니까 이제 되겠거니 했는데, 너무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넣고, 예, 그렇게 좀 약간 과대 홍보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주민들 기대만 이제 엄청 높여놓은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기대를 할 만한 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창릉천의 중간은 지금 창릉 신도시 그 개발 구역에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고양시 돈 안 들어가도 LH를 통해서 창릉 신도시 창릉천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비 문제 이런 거가 상관없이 추진은 될 건데, 고양시가 계획안을 마련할 수 없는 거고 LH가 여기를 잘 조성해 주기를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고양시 주요 알짜배기 땅들 다 이제 LH가 사업계획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번 기회에 LH의 좀 개발 이익을 이 창릉천 구간에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호수공원 문제 사실 포함해가지고 공공성 측면을 좀 강조하는 좀 그러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시험대가 사실은 창릉천 하천 정비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참 이런 기대를 하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특히나 이제 고양시의 협상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지금 방향이나 이런 것들 참 그렇습니다. 네. 고양시가 지금 현재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온동, 향동 이제 5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토론회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데, 오히려 시랑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고양연구원,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데이터 센터 건립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라는 목적으로 18일에 개최한 토론회가 오히려 갈등을 좀 키웠습니다. 뉴스 택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제 발표 후에 패널 토의를 하는데, 원래 이제 문봉동이랑 사리온동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초청이 됐어요. 통보가 됐고. 그런데 막상 토론회장에 가보니까 문봉동, 사리온동 주민들 자리는 없고 서울 목동 주민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목동 주민들이 앉아 있는 건 뭐고, 왜 원래 발표하려던 주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체된 건 또 뭐예요? 그 계획안 맨 밑에 보면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긴 해요. 변경을 했으면은 최소한 통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일단 통보를 안 하고, 문봉동, 사리온동 주민 대표들은 발표할 문장까지 다 준비해서 우리 언제 불러서 앉히나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상 이제 자 패널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부르지도 않고 쭉 누가 앉아있어서, 고덕희 시의원이 보시면 저분이 누구십니까? 주민 대표라고 앉아있는 저분이니까 저는 목동 주민인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토론회장이 완전히 파행이 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사정에서 변경됐건 어쨌건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을 속이고 앉혀놓고 실제로는 목동 주민이 아주, 근데 그 목동 주민이 와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가 원래 좀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와서 보니까 좋더라,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최 측은 이 의도가 이제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왜 그랬냐 하면은, 목동도 초기에는 고향 주민들처럼 큰 갈등을 겪었는데 나중에
나중에는 데이터 센터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런 바람직한 사례라서 목동 주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저분을 모셨다.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그럼 했고요. 처음부터 목동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의 좋은 점을 알려주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간에 사업 계획이 바뀐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누가 봐도 이렇게 네. 봤을 때 이거 우리를 기만하려는 거다라고 이제 사실은 네, 느낄 맞습니다.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어쨌든 타 지역 사람을 주민 대표로 앉힌 거 그것도 잘못됐고 또 심지어 애초 약속 어기고 아무런 통보 없이 패널을 교체했다. 아무리 주최 측이 좋은 말로 변명을 해도 정말 이거는 잘못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태도나 자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과연 데이터 센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의 분노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의 유해성 논란 뭐 이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지역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나? 왜 유독 고양시에만 이렇게 많은 숫자의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시민들의 불만 속에는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고양신문도 이런 점들을 향후에 좀 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시위에는 보니까 사리온동, 문봉동, 식사동 주민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지니까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시위를 오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를 이렇게 외치셨는데 영상으로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립 절대 반대한다. 데이터 센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사령동, 문봉동, 식사동, 한국 발사한답니다. 우리 저희 문봉동은 버스도 없습니다. 버스 한 대가 다니지 않는 이 오지 마을에 들어오는 게 겨우 데이터 센터입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결정을 주민들의 찬반통이나 선량한 시민들 세금 내고 열심히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그 피해를